자, 약 부작용이 무서워서 건강기능식품 먹어요. 약 대신 먹는 분. 이런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약은 뭔가 좀 쓸 것 같고 또 뭔가 부담될 것 같고. 셀 것 같고 네. 독할 것 같잖아요. 먹으면 뭔가 아파서 먹는 느낌이고. 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교수님. 찔리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드셔서 실제로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도 떨어진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약은 약이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위해서 쓰실 때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약의 효과를 100으로 보면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는 일이 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뭔가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약이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축된 성분의 식물성 성분들, 뭐 녹즙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달인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됐을 때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고 쓰시게 되면 간이나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를 못 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흔하게 보는 게 저희 당뇨병에 대해서 여주즙이라고 해서 약 안 드시고 그거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네. 혈압에 대해서 양파즙 이런 거 드시는 거 있는데 물론 양파를 식사해서 드시는 거하고 즙을 간혹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혈압약을 빼고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은 약이고 몸에 좋은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건 또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이제 관절염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염 진통제 처방이 많거든요. 저도 올 봄에 좀 허리 아파가지고 소염 진통제 처방 많이 받았는데 네. 속쓰리니까 고약해 피하려고 막 다른 거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소염 진통제 성분은 확실히 염증을 줄여주는 기전들이 있어서요. 네. 속이 쓰라리다는 거는 그거를 잘 못 받을 만큼 내 체력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잠깐 속쓰림이 심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약 보호를 하는 것들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가볍게 약을 드시면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또 이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멈칫하신 약 요즘 스타틴 고지혈증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LDL이 너무 높아서 약 드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반 정도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식이요법 6개월 정도 하시는 거 저희가 말미를 드립니다만 그때 식이요법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영양제 사이트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한 사례가요. 혈행 개선, 피가 탁하다고 하니까 오메가3를 많이 드시는데요. 오메가3 하면 중성지방을 좀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일부분 낮출 수 있는데 LDL은 낮춘 효과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일부 체질에서는 LDL이 올라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겠죠. 또한 우리가 LDL을 낮추려고 콜레스테롤 스타틴 약만 쓰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심혈관내과 교수님들은요 콜레스테롤 수치 아직 보지도 않습니다. 심장 보호 효과, 그러니까 혈관 내피세포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이 의사들이 정말 처방할 때 정말 할만하니까 처방하니까 마다하지 마시고 꼭 드셨으면 합니다. 교수님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는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결론? 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약밖에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교수님? 아주 명언이십니다. 자, 좀 더 말씀드리면 건강보조식품은 언제나 조연입니다. 네. 자, 주연의 자리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주연은 약이 되겠고요. 건강하신 분들의 주연은 음식입니다. 조연의 자리가 주연을 넘볼 수 없습니다. 보조적이라는 꼭 기억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스타틴의 또 부작용이 요즘에 뭐 뇌를 녹인다 이래가지고요. 뭐 뇌 영양제 드시는 분들 뵀는데요. 실제 스타틴이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이 35 이하 신생아 수준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뇌 인지질 공급이 덜 될 수는 있는데요. 통상 드시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드시는 뇌 영양제는 사실은 이 전선 피복 같이 마치 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데 바로 인지질이 그 효과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인지질인 레시틴 또는 포스파티딜 콜린 같은 그런 성분들은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아서
전문의약품으로 물론 보조적이지만 치매가 있거나 기질적인 뇌질환자한테 처방을 하지만 역시 보조적이고요. 또 유사 인지질 제제인 포스파틸세린이라는 것도 네. FDA에서 공인을 받긴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인지질 계통의 영양제들은요. 과다 섭취하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TMAO라고 하는 독소로 바뀌어서요.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질이 많은 음식이 콩이나 계란 노른자인데 이런 거 풍부히 드시면서 요즘에 이 영양제 기법 중에 리포좀을 덧붙인 그런 계통의 항산화제를 또 드시고 있다면 이 리포좀도 결국 인지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다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뭐 이런 걸로 인정받았어요.까지만 우린 듣잖아요. 근데 뒤에 문제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요걸 안 듣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상 건강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병이 하나 생기니까 인터넷 딱 들어가서 검색해요. 이 병에 좋은 거 하면 이제 막 뜨잖아요. 그 추천되는 그런 솔깃하죠. 성분들이. 그럴 네. 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병이 있는데 내가 임의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특히 주의할 거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주세요. 자, 당뇨병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거예요. 글루코사민, 오메가3 지방산, 밀크시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루코자민은 이 이름에서 보듯이 글루코즈 그래서 당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피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말 그대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에 상대적으로 덜 나쁜 지방이라는 거죠. 지방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포화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포화지방을 줄이는 게 먼저지 오메가3 지방을 더 넣으려고 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여기도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또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은 간 건강, 건강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밀크세슬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 성분들이 저희가 약으로도 만들어 쓰기는 합니다. 거기에 슬리말이라고 하는 성분들도 마찬가지로 혈당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서요. 이런 간 건강과 관련된 약을 드시는 당뇨 환자들도 조심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서요. 네. 당뇨에 이어서 그렇다면 부정맥 있으신 분 이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자, 오메가3 지방산과 코엔자임 Q10 이게 혈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주의해야 하죠? 네, 특히 이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방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면서 쥐가 나는 경우에 이게 수축이 안 되면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와파린 계통의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데 이 와파린 굉장히 유명한 것이 상호작용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코Q10이 굉장한 상호작용이 있어서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오메가3는 아시는 대로 혈액 개성제인데 또 이게 와파린도 혈액을 묽게 해주는데 오메가3도 강하게 드시면 더 묽어질 수 있겠죠. 이런 질환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드시던 꼭 주치의랑 상담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모르면 꼭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세요. 자, 골다공증 있는 분, 네. 네. 갑상선 질환 있는 분부터 알아볼게요. 자, 셀레늄, 다시마 추출물 나왔는데요. 김지연 교수님. 네, 갑상선이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꼭 요오드가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있는 김이나 다시마에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 이제 질병에는 저하증과 항진증이 있는데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사람은 요오드 기능이 그렇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이 다시마 추출물 같은 거를 섭취하게 된다고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항진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무심코 셀레늄이 들어있는 영양제 드셨다가는 갑상선 기능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뭐 식품 이런 거를 잘 질병이 있을 때 검색해서 막 보시는데 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질병의 어떤 발생을 좀 약간 낮춰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지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